아버지의 이름으로 학교 폭력과 싸운 27년 푸른나무재단 김종기 명예 이사장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저 푸른나무재단은 좀 어떤 곳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원래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의 이름을 폭력을 빼고 그냥 푸른나무 재단으로 해서 더 활동 범위를 더 넓히시는군요. 넓고 예. 문화적인 활동으로 바꾸기로. 지금 내 얼굴을 합성을 해서 사안 처리 절차 먼저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똑같이 하면 나도 어떤 사람이 된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 돼요. 아니 그 재단 활동 이전에는 원래 회사 생활을 하셨다고. 아, 예. 원래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보통 샐러리맨이었습니다. 이 저 보니까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업하셔가지고 삼성그룹 비서실에서 일을 하시고 삼성전자 홍콩 법인장을 하셨어요? 어우, 어우, 이 삼성전자 입사했다가 비서실 가서 여러 가지 또 일을 했고 중국이 우리가 92년도에 국교가 소개됐어요. 그렇죠. 네네. 예. 85년도에 홍콩에 둥지를 틀고 중국에 엄청난 물건을 많이 팔았습니다. 우리 경제 발전에 많은 그 기여를 했죠, 우리가. 근데 이렇게 2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하시다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재단을 만들게 된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네, 그런 1995년, 근데 27년 전에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네. 아들이 16살 때, 고1 때 네. 학교 폭력으로 자기 삶을 스스로 마감했어요. 아, 아드님께서요? 너무 엄청난 일이 있어서 그 뒤로 모든 직장을 벗고 나와서 이 학교 폭력 예방 활동에 뛰어들게 됐죠. 베이징에 일이 있어가지고 출장을 갔는데 어쩐지 잠이 안 오고 밤에 새벽에 어찌 감이 이상해서 아내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내 목소리가 안 나와요. 한참을 침묵 속에 있다가 갑자기 폭포수처럼 여보 대현이가 죽었어. 그러면서 막 엄청 오는데 저는 그때 이 호텔이 폭파돼 버린 것 같아요. 땅이 꺼지는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침통한 슬픔에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급거 오후에 그 영안실로 돌아와서 그때도 왜 우리 대현이가 그렇게 죽었는가 그렇게 몸을 2번이나 자기 몸을 던져서 어린 나이에 그 삶을 마감했는가 하는 것을 영문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원통하고 한심하고 내 스스로 그 죄책감, 회한, 아들을 돌보지 못하고 너무나 회사 일에만 몰입했구나 하는 그런 자책감 이런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참 이 뭐 감히 저희가 상상할 수도 예.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심정을. 예. 그 전까지는 아드님이 뭐 어떤 상담을 요청했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있었는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핵심을 몰랐고 옷이 구겨져 오고 흙 찢어져 오고 흙을 묻혀 오고 안경이 부러져 오고 얼마나 상처를 받고 와서 태어난 도대체 왜 얘가 덩치가 커요. 얘가 저보다 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운동도 잘하고. 대현이의 팬클럽이 있었어요. 5개나 있었는데 학교에서 반장도 하고. 네. 근데 그 상급생들로부터 많이 맞았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6개월을 지나다가 깡패들한테 걸려서 맞았다. 넘어져서 다쳤다. 이런 핑계만 대서 제가 파출소 가가지고 내 항의를 한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 치안이 어떻게 돼서 우리
이렇게 아들을 자꾸 맞고 다치고 오느냐. 대현이는 그게 아니고 그 밤에 삐삐가 오면 불려 나가서 뭐 놀이터에 가서 또 노래방 가서 그렇게 많이 힘든 시간이 계속 반복돼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학에서부터 몇 달이 이렇게 지속된 거죠. 아, 그 가해자들은 그 처벌을 안 받았습니까? 그러기 전에 또 우리 대은이 친구들을 불러다가 또 그 애들이 가해자들이 엄청 팼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 그 친구분들을 또 내가 이제는 이건 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내가 얘들을 내가 없애버리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주고 내가 없애버리고 내가 한국을 뜨겠다. 그래서 한 명씩 그 빵집에서 만나서 직접 만나셨어요. 직접 하나씩 만나서 왜 그랬는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걔들이 발벌 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측은한 마음이 들고 내가 복수를 하려고 사실은 그랬거든요. 내가 또 악순환해서 얘를 처벌하고 한국을 떠나는 게 능사가 아니라 하늘에 맡기자. 하늘이 알아서 얘들을 처벌해주고 나는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우리 아들 같은 죽음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단체를 잘 운영해서 제2의 대연이, 제3의 대연이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하게 된 거죠. 학교 내의 폭력은 굉장히 상습적이고 그리고 반복적이고 초등학교 심지어 10년 동안 이 학교 폭력이라는 말로서 계속 교육부는 뒤에 외면하고 있었는데 신문의 사설이라든가 모든 여론이 특별법이 있어야 된다. 세상에 아닌 것이 시작이고 이거 계속 아이들이 죽고 가출하고 악순환되는 것은 아이들이 인성을 가르치고 배움터에서 이거 말이 안 된다. 10대 폭력은 무관심과 무대책 속에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하다는 게 들끓었어요, 여론이. 그래서 우리가 서명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울역 앞, 시청 앞, 서울대학교 거리 47만 명을 받아가지고 국회에 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원을 하니까 10개월 후에 드디어 법이 제정됐어요. 관련 법률이 제정이 됐군요. 예, 그 법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게 2004년에 제정됐어요. 야, 이것을 그 오랜 동안 그 노력을 하셔서 2004년에 네. 이 법률이 드디어 이제 제정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단 운영도 이제 사비를 들여서 뭐 이제 주변에 또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또 운영을 하셨고 어떤 교육 당국의 무관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환기시키고 네. 여론을 조성하고. 야, 이게 참 그 말이 27년이지 27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좀 있으셨고 얼마나 또 외롭고 힘드셨는지 이게 저 얘기를 들으면서 좀 느껴집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셨는데도 2011년에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폭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가 2011년에 대구의 권모군을 기억하실 거예요. 권모군이 유서 5장을 남기고 스스로 또 목숨을 끊은 사건이었는데 그 유서가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어요. 대구에서 한 중학생이 왕따를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에는 친구들로부터 물고문까지 당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서에는 전선을 목에 감아 끌면서 돈을 요구했고 계속되는 돈 요구에 부모 몰래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정말 인간이 그 고통을 당하다가 유서를 쓰고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저는 먼저 갑니다. 힘든 세상을 먼저 갑니다. 아빠 죄송해요. 그러면서 유서를 쓰고 그 아이가 죽었는데 그게 세상에 엄청난 파장이 와서 당시 총리가 나서서 특별 담화문을 내고 그때부터 이 법이 강력하게 작동되기 시작한 게 2011년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냥 우리 정부가 비로소 그 법에 의해서 일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지금에는 많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근래도 끊임없이 맞습니다. 문제가 그렇죠? 있죠.
혹시라도 어딘가에서 학교 폭력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좀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요? 먼저 내가 조금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도움을 청하라. 도움을 청해야 맞습니다. 되지. 네네. 그대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혼자 마라. 해결하려고. 혼자 해결하면 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손을 내밀어라. 엄마 나 이런 일이 있어.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일이 있어요.라고 말을 해야 되고, 또 그게 정이 어렵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저희 같은 전문 기관이 있기 때문에 1588 9원의 8이에요. 9원의 8 도와준다는 9원의 8 9128이니까 전화를 해서 선생님 저희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 가기가 두려워요. 무서워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저희 전문 상담원들이 있어요. 저 진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주변에 도움을 구하시기를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의 공로를 또 이렇게 인정을 받으신 건지 2019년에는 이제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막사이 사이상. 축하드립니다. 네. 예. 그래 좀 뜻밖의 그런 큰 상을 받고 네. 뭐 훈장도 받고 뭐 인수상도 받고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군가 이런 걸 지켜보고 묵묵하니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구나. 그래서 그 막사이상 통보를 받고 나서 혼자 그 뒷산을 쭉 걸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My son is smiling at me from heaven.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사장님 재산도 재단을 유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우리 직원들이 이사를 많이 다녔지. 한 8번쯤 다녔나? 전세로 이렇게 다니고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건물을 우리 내가 있는 건물로 들어와서 일을 했는데 그 건물을 아예 내놓고 얘들이 안정적으로 이사 안 다니고 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결심을 하고 내놨는데 문제는 이제 좀 우리 아내하고 좀 딸한테 엄청 미안하지. 보통 미안하로 될 일이 아니라 말이 안 되지. 상속 포기 각성 딱 내놨으니까 우리 딸이 그래요. 딸이 아빠가 하신 거고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해요. 이런 것은 아빠가 알아서 하세요. 괜찮아요. 저는 제가 살 수 있어요. 지금 그 아드님이 계셨다면은 한 44살 정도 됐을까요? 그죠? 예. 44살. 대원이 그 친구들이 와요. 아, 그렇습니까? 명절이면은 이렇게 꼭 세배 오고 꼭 와요. 그리고 또 결혼해가지고 내 애 오고 와서 보면은 대현이가 살아있으면은 대현이도 결혼해서 내 손주가 있을 텐데는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먹먹함이 있지만은 또 그 대현이 친구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늘 그립죠. 그렇게 살고 있죠. 우리 그 성시경 씨가 아드님하고 친하셨어요? 우리 성시경 군이 반포에 같이 살았고 우리 대현이하고 엄청 친해요. 우리 집에 수없이 왔어요. 같이 시험 공부도 하고. 아, 진짜요? 그리고 시경이는 우리 홍보대사로 청소년 인권항금이라는 프로에 와서 학교 폭력이 없어야 된다는데 같이 홍보대사로서 역할도 해주고, 또 언제 뭐 명절 때 되면 이게 자기가 이제 많이 얼굴이 알려져서 모자를 푹 눈 밑으로 이렇게 쓰고 와서 아버지 안녕하세요 하고 절하고 아버지 소주 한잔 하시죠. 그래서 가서 구석에서 소주 한잔 해도 금세 알아보고 사람들이. 저도 힘들 때 보면 난 아들 사진을 지갑에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서 야 힘내자. 나중에 널 만날 때 네가 날 보고 아빠 수고했어요라고 용서해다오 이렇게 하면서 힘들지만은 이렇게
끌고 나가는 한 원동력이 되는 것 같고. 혹시 저 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아드님을 혹시 만나게 된다면 꼭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그래, 아빠가 회사 일이라든가 나만 알고 잘못했은 것을 사과하고 미안하다. 그렇지만은 너 간 다음에 많은 아이들을 구했고 그러니 네가 조금 이제 날 보고 웃어줬으면 좋겠다.